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입니다. 저는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지치고 흔들리는 안보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 보복쇼, 남북 위장평화쇼,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 좌파 경제 퍼주기 복지쇼를 벌이면서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10달이 넘도록 정권의 앞잡이들을 동원해서 10년이 넘는 개인 비리까지 샅샅이 뒤진 끝에 기어코 구치소에 집어넣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어서 1년 새에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했는데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정치보복입니까?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집권 과정이나 재임 기간에 잘못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처럼 지난 과거의 사건까지 집요하게 들춰내고 대통령의 명예에 따른 죄밖에 없는 장관, 차관, 비서관들까지 무더기로 구속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이상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불 뇌물 사건은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주군을 위한 집념의 복수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수 우파의 보루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의 칼날만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상대방 후보가 아니라 경찰, 검찰, 어용 언론, 좌파 시민단체와 싸워야 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선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정치 보복쇼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국 그 아래 감춰진 진실을 보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쇼는 바로 남북합작 위장평화 쇼입니다. 과거 좌파 정부들이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해서 표몰이에 나섰던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를 했고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2달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이 시점에 허겁지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이유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위장평화 쇼를 벌여서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평화 쇼는 우리 안보만 무너뜨리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3대에 걸쳐 그동안 8번이나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평창올림픽
예술당 공연 같은 평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 또한 9번째 속임수를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들은 한미동맹을 흔들어대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시간만 벌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까지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이 정권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화하고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손잡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사파들의 이런 바람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 연방제가 추진이 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회의 좌파 세력들은 해묵은 색깔론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저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1930년대 영국의 챔버린 수상과 처칠을 생각하게 됩니다. 챔버린 수상은 나치 정권에 속아서 세계의 평화를 선언했고, 영국 국민들도 그런 수상의 말에 넘어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처칠은 히틀러를 믿을 수 없다면서 군비 확장을 외쳤지만 전쟁 위험을 과장하는 정치인이라는 극렬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는지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처칠이 없었다면 지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권의 합작 위장평화 쇼에 단호히 맞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의 미래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좌파 국가주의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무책임하게 도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줄였더니 많은 일자리 현장에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고 청년들과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까지 모두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길만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인데 세금 올리고 귀족 강성노조만 챙기고 규제로 목을 졸라대니 사람을 채용할 엄두도 기업들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조 원에 달한 막대한 추경을 쏟아붓고도 역대 최악의 청정 실업률을 기록한 정부입니다.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까지 맞은 중고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들은 고육지책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고 인건비를 견디지 못해서 폐업들이 속출하는 가게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고통받고 주사파, 정교조, 귀족 강성노조만 행복한 좌파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좌파 경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선거용 퍼주기 복지쇼를 펼칠 궁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든다면서 공무원만 잔뜩 늘려놓고 최저임금 인상분은 혈세로 보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민간기업 신입사원 월급까지 1,000만 원씩 대준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일단 퍼주고 책임은 5년 뒤로 몽땅 미루는 하루사지 정책도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건강보험 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5년 이후에 중장기 건보 재정에 누계조차 전무한데 무조건 보장성만 강화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정권 임기 이후에 막대한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지금은 혈세로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든 말든 미래야 어찌 되건 말건 지금 당장 표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훔쳐서 생색은 정부가 내는 도둑복지, 표는 여당이 챙기고 세금 폭탄은 다음 세대가 떠안는 외상복지가 바로 이 정권이 펼치는 퍼주기 복지쇼의 실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조세와 규제 전반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강성기종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을 반드시 손보겠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루처 노동개혁 모델을 하루속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구해드릴 실질적인 정책 대안도 서둘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고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그토록 중요한 개헌안을 제대로 된 국무회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헌법도 모두 무시하고 문재인 독재 시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30년 뒤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6월 말을 시한으로 한 헌법 개정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 뜻에 맞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이 이렇게 개헌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헌법 개정쇼를 벌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놓으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문재인 개헌안은 좌편향 인사들이 모여 만든 사회주의 체제 변형용 개헌안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고 사회를 뒤흔들 내용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담아놓았습니다. 재앙적 대통령제를 끝내라는 국민의 여망은 철저하게 짓밟았고 오로지 체제 변형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결과로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태행과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포기하고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정권의 일방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막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을 구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을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저와 자유한국당은 분연히 거리로 나서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회주의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시고 국회 개헌 추진을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좌파 폭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혁신 또 혁신하면서 오로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